자, 이 시간에는 챕터 4 가우스 법칙 할 거예요. 가우스 법칙 시작을 해보죠. 가우스 법칙은 쿨롱의 법칙이랑 똑같은 건데 좀 더 수학적으로 예쁘게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르고 가우스 법칙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게 관점이 되겠어요. 쿨롱의 법칙은 지난 시간에 해봤지만 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쿨롱의 힘 구할 때도 적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장을 구할 때도 어차피 똑같은 적분이에요. 근데 적분이 3차원 적분이라서 생각보다 힘들어요. 대칭성이 있어도 적분이라서 힘들어요. 같은 말 반복이죠. 근데 이제 가우스 법칙도 적분이긴 한데 쉽게 가는 방법이에요. 쿨롱의 법칙을 써서 적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 가우스 법칙 써서 쉽게 하자. 그게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우스 법칙 처음 배울 땐 좀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부분 지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가우스 법칙은 쓸 줄만 알면 돼. 근데 가우스 법칙을 잘 쓰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엔 정의부터 시작합시다. 전기장을 면적 적분을 해요. 폐곡면 S에 대해서. 이 사이에 지금 도트가 붙어 있죠. E 도트 dA.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걸 가우스 법칙이라고 해요. 처음 보는 형태죠. 전기장을 면적 적분하는 거예요. 면적소고 벡터고 면적 적분이고 폐곡면이고, 우리가 챕터 1에서 했던 비슷한 비슷한 패턴을 봤었죠. 그 하면 결과가 이 폐곡면 안에 들어가는 총 전하량 Q, 인사이드 Q, 폐곡면 안에 들어가는 전체 전하량 나누기 입실론 제로와 같다. 이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이걸 이제 쿨롱의 법칙에서부터 이게 유도할 수가 있는데, 쿨롱의 법칙에서 이제 전기장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고, 똑같이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QI, 그 다음에 RI의 제곱, RI 햇 이렇게 되겠죠. 같은 상황이에요. 얘랑 같은 상황, 같은 서피스 안에 작은 점전하들이 여러 개 들어있고, 그것들 다 합치면 각각의 상대거리 제곱분의 상대거리 방향, 그거의 합이다. 이게 쿨롱의 법칙이잖아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걸 유도할 수 있어요. 내 좁은 공간에 살 수 있을까? 써볼까 일단? 이 좌변을 한번 써보면 적분 4파 입실론 제로를 밖으로 뺀다고 해도 서메이션도 밖으로 뺀다고 하고, 적분, 폐곡면 적분 RI의 제곱분의 QI RI,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지금 뭐가 없잖아. 적분소가 없잖아. 이렇게 적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뭔가를 쪼개 써야 돼. 지금 아무것도 쪼개지 않았죠. 이건 더 셈인데 얘를 쪼개야죠. 얘를 QI로 쓰지 말고 얘를 뭐 밀도 곱하기 뭐 dV 뭐 이런 식으로 썼어야죠. 밀도 I 곱하기 dV 뭐 이런 식으로 썼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로 I d 쏘리, 이게 지금 면적적분 내가 지금 반만 썼잖아. 미안. 다시 백. 반만 썼죠. 내가 지금 다 안 썼잖아. 다 쓰고 이야기했어야지.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QI로 할게요. QI로 해도 되겠어. QI 하고 내적하고 DA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제 적분할 때 QI 지금 상관없게 돼 있으니까 얘도 적분 밖으로 빼고요. 서메이션 QI 밖으로 빼면은 뭐 이런 적분인데,
여기 보면 얘랑 여기 우변이랑 비교해 봐요. 여기 보면 이게 이 Q인이 서메이션 QI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적분 밖에 있고 물론 얘랑 같이 더할 거지만 여기 i에 대한 정보가 요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얘만 따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얘는 i에 대한 서메이션인데 요 안에도 i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다 딱 가로쳐가지고 얘는 QI 딱 빼버리면 안 돼요. Q인 좀 빼버리면 안 돼요. 지금 얘는 독립이지만 얘는 독립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눈으로 보기에 이 부분이 4파이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만약 4파이면 만약 이게 이 적분값이 4파이라면 여기 4파이 약분되고 입실론 제로 분모에 있고 서메이션 QI가 있으니까 서메이션 QI가 Q인이니까 이거 가우스 법칙이 되겠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핵심은 사실 요거예요. 요 서메이션이 4파이다 이거를 보인 건데 그건 사실인데 이 서메이션은 항상 4파이라는 그냥 값이에요. 모양에 상관없어요. 서피스의 모양에 상관없이 항상 4파이란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이 시간에 할 건데 일단 그렇게 된다면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가우스 법칙을 유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전기장을 구한다면 그 전기장을 이 적분꼴에다 집어넣으면 만약 이 적분이 4파이라면 이와 같이 우변이 된다. 이 법칙을 우리가 가우스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해봅시다. 뭐 쉬운 경우부터 QI들이 주어진 사실 가정이 지금 그렇지만 QI가 이 S 안에 들어있는데 모든 QI가 다 S 안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해봅시다. 이렇다면은 RI DA 벡터 나누기 RI의 제곱이라는 거가 비약적으로 어떤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서피스의 모양을 상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좀 지워놔도 되겠죠? 지금 안 중요하니까 여기다 그릴게요. 서피스가 뭐 감자같이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서피스라고 하기로 해요. 3차원적이에요. 요 내부에 전하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지금 QI 사실 요 안에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지금 딱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요 RI 벡터라는 것은 그다음 면적 벡터라는 건 뭐냐면 여기 표면에 있는 요런 면적 벡터죠. 요런 면적 이게 지금 DA 벡터라는 거고요. 특정한 위치 이 소스에서 필드 포인트까지 요 벡터가 지금 RI 벡터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RI고 요 방향이 내가 너무 착실한 방향을 잡았네. 얘를 좀 더 감자같이 만들게요. 좀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래야 좀 면적이 좀 다르게 보이지. 이렇게 만들읍시다. 여기까지 벡터가 요 길이가 RI고 요 방향이 RI 햇 방향이죠. 지금 여기 면적이 있는데 요 면적의 노멀 방향은 뭐 요 방향이라고 할까요? 요 면적 벡터가 DA 벡터예요. DA 벡터는 다시 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 NDA죠. 요 서피스의 수직인 방향, 그 N 방향이라고 우리가 하고 크기는 요 면적의 크기는 DA 그런 벡터. 그다음에 요 RI 벡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RI hat.da라는 것은 요 RI 벡터와 요 N 방향 벡터의 사이 코사인 앵글에 해당하죠. 그래서 얘가 코사인 프사이 그 사이각도로 푸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책도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이각도로 푸사이라고 한다면 코사인 프사이 곱하기 DA라는 크기가 되죠. 분자가. 분모는 RI의 제곱이고요. 아시겠죠? 그럼 책에 이제 그림 4.1에 해당하는데 제가 약간 다르게 그렸을 수도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소스 차지로부터 필드 포인트. 이 경우에는 지금 필드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 적분하려고 하는 요 위치, 면적소가 있는 위치가 지금 필드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 필드 포인트까지의 벡터. 왜냐하면 R 벡터라는 것이 원래 R 빼기 R 프라임이잖아요. 이게
필드 포인트고, 필드 포인트 벡터고, 요게 소스 포인트의 벡터잖아요. 그죠? 여기 얘가 지금 소스잖아요. 전기장의 소스.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소스 코드, 얘 나중 좌표에서 처음 좌표를 뺀 거. 그 렐러티브 벡터니까. 근데 그런 소스가 여러 개니까 그걸 인덱스를 지금 달아서 Ri 이렇게 한 거죠. 여기다 Ri 얘들을 R 프라임 I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dA 곱하기 코사인 푸사인데 이걸 기하학적으로는 다르게 말할 수도 있죠. 뭐냐면 이 dA 코사인 푸사이를 Ri 방향의 수직인 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dA라는 면적은 이렇게 옆으로 실제 면적이 좀 더 넓지만 이 Ri 벡터의 수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수직인 방향은 뭐 그죠? 이렇게 있는다면 여기를 이렇게 프로젝션해서 본다면 비스듬하게 지금 제가 그려놨으니까 이 면적은 실제로 좀 더 넓지만 이 Ri 방향의 수직인 면적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1보다 작죠. 그래서 그거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Ri 방향의 수직인 면적이고 그거를 Ri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수직인 방향의 면적이라는 게 재밌는 것이 면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크면 왜 여러분들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 이런 거 아시죠? 면적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요. 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면적은 넓은데 그거를 R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이 반지름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이 모든 일을 여기 QI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구를 하나 생각했을 때 반지름이 1인 구라고 생각합시다. 뭐 작아도 돼요. 이 구예요, 구를 생각하면 여기서 요 dA라는 면적까지 작은 요 입체를 생각해. 원뿔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원뿔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원뿔이에요. 원뿔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여기 이 단면적, 이 Ri 벡터의 수직인 이 면적은 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이 원뿔의 이 밑면적은 여기서부터 거리에 따라 멀면 좀 더 크고 가까우면 면적이 좀 더 작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거리의 요소가 사라져 버리죠. 단위가 일단 분자가 면적이고 분모가 거리의 제곱이면 단위가 사라지겠죠. 미터란 단위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 개념이 사라져요. 거리 개념이 사라진다. R의 제곱을 그러니까 면적을 R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면적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이 원뿔을 생각하면 이 원뿔의 밑면적 같은 건데 면적은 이 원점에서부터 거리에 비례하게 되는데 그걸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결국 반지름이 1인 작은 구의 표면적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미소 면적에 해당하는데 단위가 없어. 면적에 해당한다고 그랬지 면적이라고는 안 했어요. 단위를 R의 제곱으로 나눠버렸으니까. 면적을 R의 제곱으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미터의 제곱을 미터의 제곱으로 나눠버렸으니까 미터의 단위가 없어. 미터 제곱이 단위가 없으니까 면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입체각이라고 해요. 솔리드 앵글, 입체각. 기호로는 d 오메가. 한글로는 입체각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솔리드 앵글. 아시겠죠? 얘가 그런 놈이다 이 말이에요. 반지름 1인 구의 미소 면적에 해당한다. 근데 그 반지름 1인 구는 제가 여기다 그렸다시피 점전화 QI를 센터로 하는 반지름 1인 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저기 dA 벡터가 이루는 이 면적까지 그 입체를 펼쳐 원뿔 모양을 펼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dA 벡터와 이 Ri 벡터랑 서로 내적하는 면적 그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면적의 거리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결국 요 반지름이 1인 9의
요 에리어에 해당하는데 반지름이 1이고 단위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뭐 면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체각이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반지름이 1인 구는 면적이 4파이 곱하기 1의 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4파이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여기 있었는데 내가 지워버린 거 편집하고 싶네 그냥. 어떻게 되돌릴 수 없나? 그래서 답이 4파이가 된 거지. 그게 이제 최단거리로 말하면 그래요. 적분 d 오메가 하면 다 쓴다면 이게 아까 그 서피스 기준으로 말한다면 i의 제곱분의 d a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바깥쪽 서피스의 A양이고 이걸 바깥쪽 서피스 말고 요 안쪽 반지름 1인 구를 우리가 S0라고 할게요. 제가 S0라고 한다면은 S0라는 서피스에서 보면은 이 자리가 1이 되고 이 자리는 DA 5 뭐 이렇게 될 텐데 반지름 1인 9의 표면적이니까 요거 답은 4파이 곱하기 1의 제곱 분모가 1의 제곱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4파이다 이 말이에요. 좀 복잡하지만 에센스는 간단해요. 원래 모양이 아무리 감자같이 생겼어도 중요하지 않다. 반지름이 1인 완벽한 구에다가 우리가 프로젝션을 할 거니까. 감자의 모든 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긴 하죠. 이 서피스가 simply corrected 돼야 되겠지. 서피스가 지저분하면 안 돼. 서피스 사이에 빵꾸가 뚫렸다든지 뭐 토폴로지칼리 문제가 있으면 안 돼. 토폴로지칼리 얘가 구로 매핑을 할 수 심플하게 매핑할 수 있는 그런 서피스여야 되겠죠. 구 안에 다시 뭐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아니면 구가 이렇게 한 번 접히고 두 번 접혀 여러 번 접혀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심플리 커넥트돼서 이같이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을 수 있을 때 그러면 이 에리어를 어디를 잡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 반지름 1인 구에다가 그 면적을 프로젝션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치 등대처럼 등대에서 불빛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여기다 프로젝션 반지름 1인 구의 표면적으로 우리는 프로젝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합치면 4파이가 될 수밖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한 거다? 적분 서피스 r의 제곱분의 r의 헷 dA 벡터 이게 i에 상관없이 4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였죠. Q가 인사이드에 있을 때 서피스 안에 있을 때 항상 저렇게 된다. 지금 제가 보여준 저거는 지금 제가 보여준 이 증명법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코사인만 내적만 알면 되니까. 그다음에 간단한 적분, 그다음에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제곱 뭐 이런 거만 알면 되니까 간단한데 다른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겠는데 이 방법이 제일 쉬워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simply connected 된 스페이스를 생각하고 그걸 이제 등대불처럼 비추는 걸 생각하면은 아주 쉽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 보면 되게 좀 이게 뭐지? 근데 물리학에 자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게 되는 거고 대부분 빠르면 뭐 일반 물리에서도 했겠지만 대부분 여기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한번 좀 음미해보고 자기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빠진 논리의 점프가 없나 선생님이 혹시 거짓말하지 않았나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케이스 2. 두 번째는 QI가 S 바깥에 있는 경우. S 바깥에 있는 경우. 이거는 뭐 감자 같은 서피스를 먼저 여기다 같은 서피스라고 하고 이번에 QI가 여기 밖에 있다는 이야기죠. QI가 여기 밖에 어디쯤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 똑같은 지금 요 적분을 하려고 하면 물론 제가 좀 전에 사실 다 이야기해 버렸어요. 이게 인사이드에 있는 것만 여기 들어간다. 이게 가우스 법칙이다 했는데 이쪽을 모른다고 치고 왼쪽만 지금 생각한다고 하고 좌변으로부터 우변을 끌고 와야 되는데 왼쪽에서는 뭐 QI가 인사이드에 있든 S 인사이드에 있든 아웃사이드에 있든 상관없으니까요. 왼쪽 좌변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케이스 1에서 우리가 대략
핵심적인 아이들은 다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걸 해볼 거예요. ri의 제곱분의 ri hat .da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의 적분, 이거를 이제 이걸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벡터죠. 이걸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처럼 요 QI를 기준으로 반지름이 1인 9를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요. 기하학적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서 여기다 반지름이 1인 9를 먼저 그리고 시작합시다. 여기다 이만큼 그려봅시다. 반지름이 1인 9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요 S라는 서피스는 얘니까 얘는 S0고 지금 S0라는 서피스고 얘는 S라는 서피스니까 S라는 서피스 위에다가 dA 벡터를 내가 생각할게요. 요 덩어리를 dA 벡터라고 할게요. 얘가 dA 벡터다. 그럼 이거 수직 방향은 뭐 이런 방향이고 그 방향이 n 방향이고 크기는 dA. 그래서 dA 벡터는 n 방향이고 크기가 da인 면적소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이 원점에서부터 저기까지 벡터를 그어야 되겠죠. 잘 그었네. 스트레이트 라인 너무 잘 그었어. 크기가 ri의 제곱이고, 크기가 ri이고 방향은 이 방향 ri hat 방향. 사이각도는 이걸 사이라고 하기로 한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다른 점이 있지. 한 번 더 여기 이쪽에도 만나네. 그 점이 다른 점이에요.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할게요. 자, 어쨌거나 이쪽 부분을 생각하면 이렇게 돼서 똑같아 보여요. 앞에랑 똑같아. 그래? 그러면 요거는 코사인 psi 그다음 da고 나누기 ri의 제곱이네. 앞에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적이고 뭐 이건 그러면 똑같이 얘도 답이 4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서피스를 한 바퀴 삥 돌 때 여기 보면 요 부분이 문제인데 여기서 원뿔을 아까 그려봤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원뿔을 다시 그려봅시다. 원뿔 X쪽으로 가는 원뿔을 그렸어요. 요 서피스의 실제적인 네트 벡터 요 직각 방향, 요 방향의 면적만 얘는 그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이 면적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쪽에도 이런 에리어가 생기거든. 원뿔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적분할 때 이 면적소를 가지고 이걸 한 바퀴 삥 도는 건데 이 서피스 표면을 훑고 지나갈 텐데 이쪽에서는 이 원뿔로가 여기서 여기 서피스로 가는 원뿔로 이 원뿔 사이에 중간에 걸리는 놈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딱 한 번 걸렸는데 얘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왔거든.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여기도 dA 벡터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얘 dA 벡터를 생각한다면 이 들어가는 부분에 dA 벡터를 생각한다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노멀 벡터 방향 뭐 이런 방향일 거예요. 그래서 얘 dA 벡터는 n da인데 얘랑은 다른 벡터고 다른 크기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그게 같은 요 에리어에 해당하는 놈이라는 거죠. S0라는 요 스피어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같은 에리어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쪽은 방향이 n 벡터랑 ri 벡터의 각도가 90도 이내, 맥시멈 180도 이내 예각에 있고 얘는 반대 방향에 있죠. 대충 보면 얘는 같은 방향, 얘는 반대 방향, n 벡터 방향이. 지금 ri 벡터와의 방향이 중요한데 여기서 ri 벡터 방향이 여전히 이쪽이거든요. 이게 ri 벡터이기 때문에 같은 ri 벡터란 말이에요. 같은 방향이니까. 여기서 갑자기 ri 벡터를 반대로 긋는 게 아니라 노멀 벡터만 이쪽이지 ri 벡터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돼요. 코사인 앵글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려잖아요.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90도 넘어가면 음수인데 요 구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여기 왼쪽은 죄다 음수. 대충 잡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짜주면 요 피넛처럼 생겼는데 요 오른쪽은 다 양수. 서피스 이 적분의 컨트리뷰션이 양수의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고 왼쪽은 죄다 음수의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는데 얘랑 얘가 같은 에리어에 대응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 단위원에 전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요쪽 어디만 쓰게 되겠죠. 요만큼만 쓰고 이만큼 에리어만 쓰게 되고 요 왼쪽은 안 쓰게 돼요. 여기는 케이스 1에서는 이 단위원이
이 서피스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단위원의 모든 에리어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4파이라는 팩터가 나왔는데 이쪽은 단위원의 뭐 요 정도밖에 안 써요. 여기 왼쪽으로는 빛이 여기서 그 화살표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화살표가 지금 전기장인데, 응? 그 전기장이 날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여기 서피스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서피스에 얻어맞는 전기장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이 방향 전기장은 카운트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 튀어나가는 이 전기장이 여기서는 반대로 튀어막 음수에 컨트리뷰션하고 이쪽은 양수에 컨트리뷰션 하는데 그게 똑같은 에리어에 해당하게 돼. 그래서 이쪽이 예를 들어서 d 오메가라는 컨트리뷰션을 하게 된다면 이쪽은 마이너스 d 오메가라는 컨트리뷰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정반대라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은 제로. 그래서 요 적분 하면 0이 돼요. 0이 돼요. 그래서 전하가 이 서피스 밖에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서피스를 엄청 크게 잡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주만큼 잡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지. 항상 우리는 그렇게 잡지는 않지. 유한하게 잡잖아. 서피스를 유한하게 잡을 거니까 항상 바깥이 존재하지. 항상 바깥이 존재해. 그래서 바깥에 소스가 있으면 이 서피스에 대한 이 적분의 기여는 항상 0이 되게 돼 있어요.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자, 오케이. 됐죠? 이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예요. 안쪽에 들어있으면 적분 다 하면 4파이, 바깥쪽에 들어있으면 제로. 그래서 바깥쪽에 들어있는 전하는 무시되고 안쪽에 있는 전하들만 다 더한다. 그래서 이게 가우스 법칙의 우변에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비디오 편집하기 너무 힘든데 한쪽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안쪽에 들어있는 전하만 우변이 되는 거예요. 이 서피스 바깥쪽에 있는 전하는 아무리 있어도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진짜 기여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전하가 뭐 한 2개 있다고 해봅시다. 내 마음대로. 전하가 2개인데 내가 서피스를 이렇게 잡았어. 이 Q1이고 Q2다. 서피스가 이렇게 잡히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전하가 이렇게 2개 있으면 우리가 배웠다. 전기장은 여기 2개 합쳐서 나가는 거니까 둘 사이에는 뭐 서로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멀리서 가면 얘들은 결국 한 전하처럼 보여서 뭐 얘는 뭐 전기장 요 부분은 제로지만 뭐 전기장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충분히. 전기장이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전기장선, 전기력선을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둘 사이에는 전기장이 존재할 딱 뭐 전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을 작용하면 가운데 전기장 영인 공간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 서피스를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전기장이 이쪽은 때리지 못하고 전기장 영인 공간이 존재하니까 아 이만큼의 에리어만 적분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각각을 증명했으니까 얘는 인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인사이드에 다 들어있으니까 가우스 법칙에 우변에 기여한다. 그래서 Q인, Q1이죠. 입실론 제로. 그러니까 얘 여기서부터 튀어나온 전기장은 우리가 다 고려했다. 이 서피스를 뚫고 나온 걸 다 고려했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은 얘가 이 Q1에서 나오는 전기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이런 것도 나왔겠죠. 근데 얘가 Q2에서 나온 전기장이랑 서로 이렇게 상쇄가 돼서 없어졌다고 우리는 결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적분을 할 때 여기 요 나오는 요 전기장은 네트 전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Q1과 Q2의 컨트리뷰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데 그 컨트리뷰션 우리가 굳이 쪼개서 이 by 1과 이 by 2로 쓸 수 있거든요. 왜? 전기장은 선형으로 써져 있으니까 4파 입실론 제로 ri의 제곱분의 qi의 제곱 ri 햇 서메이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 i에 대해서 따로따로 더할 수 있잖아요. 쪼개서 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에 의한 전기장과 2에 의한 전기장을 구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좌변을 쪼개서 쓰면 그냥 이 by 1 da와
2 by 2 dA로 쪼개서 쓴다면 요 놈은 Q1 오버 입실론 제로가 되고 요 놈은 아웃사이드니까 제로가 돼서 합치면 이거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에 전하가 있는 놈은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전기장엔 기여하지. 그런데 우리가 서메이션 할 때 걔는 적분하고 나면 기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서피스에 요 Q2에 의한 전기장이 서피스에 작용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 더하면 왜냐면 여기서 요 Q2에서 나온 전기장은 결국 아까 등대부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부채꼴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와. 그래서 여기선 D오메가가 양수, 여기는 음수. 합쳐서 0. 그래서 이펙트가 없는 거예요. 적분해서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지점엔 있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적분을 하면 없어. 그게 핵심이에요. 바깥쪽에 있으면 적분하면 기여가 없다. 오케이. 자, 좋아요. 그래서 이제 Q 인사이드.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 그러면 저기 박스친 저 이퀘이션을 생각하니까 저기서 우변 Q 인사이드만 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좌변은 전기장에 대한 전기장의 기하학적인 적분의 이야기고 우변은 이제 전하 완전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하량 계산하면 되는데 전하가 이제 또 우리가 그렇겠지만 연속 분포된 이야기를 하겠죠. 연속 분포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로 dv 3차원의 연속 분포되어 있으면 이런 적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겠죠. 부피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부피가 가우스 법칙 좌변과 연결을 짓는다면 이게 S가 둘러싼 부피 이렇게 말하면 쉽겠죠. 태곡면 S가 둘러싼 부피 이걸 V라고 생각하면 쉽겠어요.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이 연결이 돼요. 우변을 한번 써볼까요? 이걸 쓴다면은 이게 전기장 곱하기 dA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요 비슷한 적분 공식을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웠는데 가우스 다이버전스 디오렘이라고 기억납니까? 면적을 최적 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그죠? 태곡면에 대한 면적 적분은 3차원 최적 이 서피스를 둘러싸는 부피에 대한 이 안의 벡터를 다이버전스로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최적 적분 dv 이게 가우스 다이버전스 디오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챕터 1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가우스 법칙의 좌변이 이런 꼴이에요. 근데 여기가 또 위에 공식을 옮겨 쓴다면 로가 지금 위치 함수일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R''이라고 하면은 R' dV''이죠. 지금 소스니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 책에서는 지금 그걸 구별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프라임 떼고 하죠. 적분 이거 입실론제로 안에다 굳이 집어넣는다면 이런 꼴이니까 적분 안에 요 놈과 요 놈이 같은 거죠. 우변 적분, 좌변 적분 안에 있는 인테그런들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다이버전스 E는 로 오버 입실론 제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걸 가우스 법칙의 미분 형태. 얘도 가우스 법칙이라고 불러요. 가우스 법칙의 미분 폼. 다이버전스 오브 E는 로 나누기 입실론 제로다. 로는 위치 함수일 수 있으니까 적분으로 쓰면 저렇게 쓰고 적분으로 쓰면은 서피스 인테그럴로 쓰고 미분 형태로 쓰면 이렇게 써요. 어느 한쪽만 하면 되냐? 아니지. 양쪽 다 능숙해야 되지. 여러분 숟가락으로만 밥 먹나요? 젓가락도 필요하잖아. 꼭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라면을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어? 못 먹죠. 젓가락으로 국 먹을 수 있어? 들이마시면 된다고? 젓가락으로만은 안 되지. 물론 이제 천천히 먹으면 돼. 이렇게 한 방울씩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둘 다 필요해. 저게 숟가락 젓가락 같은 좀 말이 잘못됐는데 숟가락 젓가락이 아니라 숟가락과 숟가락을 녹여서 만든 젓가락. 아 이상하다. 하여튼 같은 놈이에요. 이그젝트리 똑같아요. 이쪽 얘로부터 저쪽을 유도할 수 있고 쟤로부터 얘를 유도할 수 있고 그냥 같은 거야. 근데 둘 다 필요해. 여러분들이 둘 다 능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연습을 해보죠. 가우스 법칙은 이 정의, 제가 칠판에 네 바닥을 다 썼는데 이 정의보다도 사실은 문제 푸는데 가우스 법칙을 많이 쓰게 돼요. 가우스 법칙을 못 쓰면 전기장 문제를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전기 문제는 가우스 법칙이 한 전체 지분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가우스 법칙을 쓸 수 있으면 정전기 문제는 쉽게 갈 수 있고, 가우스 법칙을 잘 못 쓰면 되게 힘들어요. 내 머릿속에 쿨롱의 법칙법밖에 없다 그러면 매번 3차원 적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가우스 법칙은 좀 전에 보다시피 2차원 적분이고, 게다가 갑자기 막 4파이로 되는 보너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문제가 풀 게 없어.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되는데 한번 해보죠. 2절 전체가 다 연습 문제인데, 첫 번째, 무한 선전화 분포. 이거 앞에서 했었죠? 쿨록의 법칙으로 우리가 했었던 건데, 전하가 Z축으로 무한대만큼 펼쳐져 있다. 전하 밀도가 람다다. 전하 밀도, 선전하 밀도 람다. 그래서 미소어 길이 DZ를 생각하면 이 DZ에 대응하는 전하량은 DQ는 람다 DZ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다 서메이션 하면 무한대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니까. 그래서 전하량 전체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총 전하량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갑자기 가우스 법칙에는 우변에 이런 게 나오던데, DA는 서피스는 Q 안에 들어있는 총 전하량 나누기 Q론 제로. 어떤 서피스 안에 전하량을 다 묶어야 된다는데 이게 무한대면 어떻게 묶나? 서피스를 어떻게 무한대로 안, 약간 잠깐 고민할 수 있어요. 5초 동안만 고민하도록 합시다. 고민한 척만 합시다. 실제로는 별로 효과는 없다. 왜? 전기장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그 방향,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가우스 법칙 문제를, 응용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계적인 전략을 써야 돼요. 첫 번째, 이게 가우스 법칙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걸 어디 구석탱이라도 쓰고 시작하든지, 뭐 머릿속에 있을 리가 없어. 저렇게 복잡한 예쁜 그림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지. 물론 저 같은 사람 들어있지만 여러분들 안 들어있지. 들어있다는 걸 나한테 프루브해야 될 거 아니야, 시험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요 예쁜 그림이 들어있는지 내가 볼 거야. 머릿속에 여기 동그라미 하나라도 안 치면은 동그라미, 점, 화살표 등등 아무거나도 하나 안 치면 내 생각에 많이 틀린 거야. 머릿속에 그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하나 쓰고 시작하고, 두 번째, 항상 중요한 건 시메트리를 생각해야 돼요. 전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일 처음에 이것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하 분포에 따라 전기장도 그거에 대응해서 나타날 테니까 전기장도 대칭성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풀든지 말든지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요. 대칭성을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전하 분포 딱 놓고 바로 적분 이렇게 들어가면 이미 망한 거야. 틀릴 확률이 아주 높고 불필요한 계산 잔뜩 하게 되겠지. 자, 전하 분포 이렇게 있으면 생각을 해봐요. 좌표계부터 일단 잡아야 돼. 어느 좌표계를 써야지 좋아? 여기 중간에 1' 있겠네. 1'. 좌표계 생각해야지. 어느 좌표계 선택. Z축으로 있다고 이게 좌표를 XYZ를 잡으면 망하겠죠. 직교좌표계는 거의 대칭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쓸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그 시메트리는 축대칭, 실린드리컬 시메트리하고 구대칭, 스페리컬 시메트리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는 거야. 그냥 그 두 가지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당분간 전기장 할 때는. 얘는 축대칭이죠. 당연히 얘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가 가장 적절한 코디네이터예요. 여기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를 생각해요. 이게 좋은데 뭐 XY 굳이 안 그려도 되죠. 사실은 로만 그려. 이게 로라고 그립시다. 반지름 0인점, Z가 0인점이라고 합시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 생각했어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에서 얘를 둘러싸는 서피스. 문제에서는요, 서피스를 안 줘요. 많은 경우에 이 S가 S 없어요. 문제에는 S가 주어져 있지 않아. 문제는 이런 식이죠. Z축에 무한 선전하가 있다. 여기서 거리 로 떨어진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세요. 이렇게 구하지 물어보지. 뭐 여기에 서피스로 원기둥을 일단 잡은 다음에 거기에 표면에서 전기장을 구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보지 않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작게 잡아야 되겠다. 여기서 거리로 떨어진 점에서 전기장을 구하세요. 뭐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그런 점이 여러 개죠. 보면 거리로 떨어진 점이 이렇게 돌려도 되고 여기 Z 올라가도 이렇게 되고 결국 다 원기둥의 옆면이 다 대칭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원기둥을 잡으면 되겠구나. 적절히 잡아요. 근데 원기둥 잡을 때 생각해보면 이게 Z방향으로는 위로도 무한대 아래로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여기서 여기 조각에서는 최초에 전기장이 이렇게도 나가고 위로도 나가고 아래로도 나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왼쪽 아래로도 가고 왼쪽 위로도 가고 앞으로도 나가고 사방팔방으로 나갔겠지만 다른 방향 성분들은 다 상쇄돼 버리겠죠. 상하 방향은 특히 위아래 똑같이 무한대만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하 방향들은 다 쓸모가 없고 이 옆으로 가는 컨트리뷰션만. 전기장은 로 방향 성분만 남을 거라는 거가 이게 중요한 발견이죠. 이게 요거예요. 이걸 딱 써야지. 처음에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써야 이건 문제가 풀리는 거지. 쓰고 풀면 쉽겠지. 생각은 해야 되겠지. 생각한 걸 써야지 내가 당신들이 생각했다는 걸 내가 알죠. 머릿속에 있고 시계에 안 적혀 있으면 나는 모르잖아. 내가 여기 사람이 100명 아니고 70명쯤 앉아있는데 자기 생각을 안 써도 내가 알아줄 것 같아? 써도 내가 알아볼 똥말똥인데 글씨가 그 폰트가 멋져서. 근데 써도 알아볼 똥말똥인데 안 쓰면 안 되겠죠. 써야 돼요. 이게 한 줄 쓰면 돼. by symmetry 하든지. 이게 매직 워드라니까. 대칭성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 줄 쓰면 착하다.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착하다 내 새끼 그러면서 동그라미인데 아니고 이거 없고 시메트리도 없고 이것도 없고 문제 풀다가 틀렸어. 그러면 도대체 이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채점 결과가 극과 극을 달려요. 7, 8, 9점이 될 거냐? 1, 2, 3점이 될 거냐? 4, 5, 6점이 존재하기가 어렵게 돼. 제가 채점해보면 주로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돼요. 가운데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요 키워드를 사용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사실 내가 잔소리해도 키워드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나한테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수업에서라도 사용하라고 내가 계속 잔소리하는 거야. 내 수업 시간에 관찰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수업에라도 영향을 주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문제가 쉬워졌죠. 전기장이 어차피 로 방향이니까 Z 방향으로는 성분이 없어. 그러면은 E.dA 면적소를 계산할 때 이 옆면으로도 할 수 있지만 위아랫면도 필요할 수 있는데 위아랫면은 기호가 없다는 거죠. 전기장이 내적 성분이 없으니까. 윗면은 노멀 벡터, 항상 노멀 벡터는 아웃워드 노멀이에요. 태곡면을 이뤘을 때 바깥쪽. 그래서 윗면은 Z 방향이고 이래서 아랫면에서는 마이너스 Z 방향일 텐데 이 방향으로는 전기장이 성분이 없어요. 전기장과 90도 방향의 면적 벡터이기 때문에 이건 기호가 없어. 윗면 아랫면은 기호가 없고 그래서 적분의 요 서피스 적분이 이걸 굳이 쓴다면 윗면과 아랫면 요 부분 적분과 적분을 쪼갤까? 그 다음에 에이씨 이거 어려운데 옆면만 치는 거. 윗면 아랫면 적분과 옆면 적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옆면 적분이 있는데 요 윗면 아랫면 적분은 기여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쓰는 이런 그림은 표준 노테이션이에요. 이렇게도 해요. 사람들이 그림 그리기도 해. 면적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기 쉬우라고. 말로 해도 돼요. 말로 하려면 훨씬 기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래서 이 옆면 적분으로 치환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에 우리가 좌변을 요거 부분만 하면 된다. 진전이 된 거잖아. 근데 가우스 법칙 문제 풀려면 좌변 풀고 우변 풀어야 돼요. 좌변도 구해야 되고 우변도 구해야 돼. 어느 쪽이 LHS left hand side와 RHS right hand side를 각각 구해서 그게 같다 보이면 거기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각각 구해야 돼요. 좌변도 구하고 우변도 구해야 돼요. 가우스 법칙은. 그래서 둘 중에 쉬운 것부터 먼저 합시다. 우변부터 먼저 할까? RHS를 먼저 구해봅시다. 지금 3번 풀기예요.
풀기 단계에 이미 들어왔어. RHS를 구하면 우변은 뭐냐면 Q 인사이드 나누기 C는 제로인데 Q 인사이드는 뭐냐면 요 서피스 내부에 들어간 전하 총 전하량이잖아요. 그러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정의하지 않았는데 뭐 높이를 L이라고 할까? 높이가 L인 성분이니까 그 안에는 전하밀도 람다니까 길이 L. 이거네 간단히 끝나겠죠? 이 원기둥 안에 들어간 이 부분만 치니까 바깥쪽에 있는 전하는 영향 없다고 그랬잖아. 아까 케이스 2잖아. 바깥쪽에 있는 전하는 전기장에 기여하지 않는다. 안쪽에 들어있는 서피스 안에 들어있는 놈만 이 벽을 때릴 수 있어요. 바깥쪽은 때리긴 하지만 들어갔다 나와. 여기서 또 그릴까? 여기서 출발한 전기장을 등대부를 여기서 그려요. 원뿔을 그리면 여기서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네트는 제로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전하는 고려할 필요 없어. 안쪽에 있는 전하들은 항상 한 번만 뚫고 나와. 그것들 다 더하면 4파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우변 쉽게 끝났어. 좌변하면 되겠네. 가우스 법칙은 아주 좁은 공간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요 적분 합시다. 옆면에 대해서 서피스 적분한다. 자, 좋아요. 전기장은 옆면 반지름 로인 점에서 오케이. 방향은 로 방향이고 크기가 로. 이게 같은 기호를 사용하면 이게 좀 문제인데. 반지름을 로 제로라고 할까? 로 제로라고 할게 그냥. 이게 크기죠. dA 옆면 벡터인데 옆면 벡터 dA 벡터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네. dA 벡터 이거 뭐예요? 옆면이니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옆면 벡터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높이는 dg 이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 되니까 높이는 dg고 이 돌아가는 원뿔의 면적은 원호의 길이는 로 d파이죠. 로 d파이. 이걸 굳이 xy 평면을 프로젝션해서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지금 이 각도가 파이잖아요. 이 d파이라는 델타 파이라는 각도 요 원호의 길이는 반지름 로를 곱해야 되니까 지금 반지름을 로 제로라고 지금 하기로 하면 로 제로 곱하기 델타 파이 로 d파이 되죠. 로 d파이와 dg를 곱하고 방향은 로 방향 로가 늘어나는 방향이니까 로 방향 로 d파이 dg 로 방향이고 크기는 로 d파이 dg다. 딱 써놓으면 이건 A 플러스를 향해서 가는 답안이고 없다 그냥 일단 벡터 표시 없고 이것도 막 틀리고 그러면 이제 저기 1, 2, 3점 선생님의 관용에 따라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참 읽기가 어려워. 이런 것들이 쓰면 그냥 기호법이 하나 빠뜨리면 치명적이거든. 벡터인데 이거 방향 빼면 벡터 방향이 없는 거야. 좌변 벡터인데 우변은 스칼라. 큰일 나는 거예요. 로 d파이 dg 이것도 지금 원주좌표계에서의 면적수 생각해야지. 잠깐 5초만 생각해야지.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dA 벡터 구했고 전기장을 알아. 자, dA 다 쓴다면 여기다 쓴다면 전기장 쓰고 도트 로 d파이 dg 쓰고 적분 쓰는 거예요. 여기는 O 인테그럴이었지만 이제 우린 더블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죠. 파이는 0부터 2파이 한 바퀴니까 Z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했죠. 0부터 L 길이가 L인 원기둥. Z 코디네이트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얼마를 하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같은 우변 구할 때 길이 L로 했으니까 여기도 길이가 L이기만 하면 돼. 좌변이 이거예요. 자, 이거 계산 들어가면 되죠. 로 도트 로 같은 방향이죠. 로 도트 로는 1 그죠? 같은 방향이니까 1이고 얘는 그래서 필요가 없고 요거 근데 이 적분할 때 여기 보면 2로 로 제로 상수죠. 지금 적분이 파이와 Z에 대한 건데 여기 들어간 로는 로가 로 제로로 우리가 써야 되겠네. 로는 적분에 전혀 기여하지 않죠. 적분에 기여하지 않아. 그 적분 변수가 여기 들어있지 않잖아. 파이나 Z가 지금 적분 변수인데 파이나 Z가 변할 때
요것도 안 변하고 요것도 안 변해. 그래서 좌변이 쉽게 적분 밖으로 튀어나오죠. 좌변 계속 한다면 로도트로를 없애고 나면은 이 로제로 밖으로 빼고 적분 d파이 적분 dg 이렇게 돼버린 거죠. 0부터 6파이 0부터 L 좌변이 이렇게 심플한 적분이 된 거야. 다 쪼개졌기 때문에 각각 계산하면 되죠. 이거 2파이 이건 L 이건 상수란 적분밖에 뺀 거예요. 좌변이 2파이 로제로 곱하기 L 2로 로제로 이거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죠. 이 전기장의 로 방향 성분이란 뜻이고 반지름 로제로에서 계산했다란 뜻이고 그죠? 이건 좌변 다 써요. 좌변이 우변이다. 이퀄 우변. 우변이 뭐였죠? 우변 아까 해놨네. 람다 L 나누기 입실론 제로야. 비교하면은 날리고 나면은 2로 로제로는 2파이 로제로분의 입실론 제로도 있어야 되겠지? 2파이 입실론 제로 로제로분의 람다다. 이게 결론이에요. 좌변과 우변을 각각 계산해서 그게 같아야 된다. 불필요한 거 나누고 나니까 이게 됐네? 그죠? 이걸 이제 원래 문제는 전기장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전기장 벡터로 다시 돌려 써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전기장 벡터는 우리가 반지름 로에서 물어봤으니까 로제로를 우리가 생각한 거고요. 로 방향이고 2로 로 방향 로라는 반지름에서의 전기장이니까 이걸 그냥 쓰면 되죠. 2파이 입실론 제로 로분의 람다 방향은 로 방향 여기까지 쓰면 훌륭하다. 이제 벡터를 제대로 써야지. 크기와 방향 됐죠? 오케이. 내가 이쪽에 양쪽에서 보이네.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장을 구했다. 이게 구한 거예요. 구했음. 뭔가 좀 사기당한 기분인가요? 아무것도 이거 가정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쿨롱의 법칙 3차원 적분 했어요? 별로 한 게 없잖아. 이걸 적분이라고 불러? 이 적분 같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산수였잖아. 한 게 없어요. 원래 가우스 법칙으로 문제 푼다는 게 이런 거야. 되게 쉬워. 쉬운 것들의 연속이야. 그러나 중간에 말이 들어가죠. 황당한 말들이 있어. 시메트리를 사용해서 전기장이 로 방향이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간단한 말이야. 외운다? No. 문제는 여러분들이 외웠을 때 틀리게 설계되거든. 외우면 반드시 틀려. 교과서 문제가 그대로 나올 리가 없잖아. 물리나 수학 문제가 그런 거 봤어?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존재하지 않지. 항상 바꾸는데 요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하면 되게 쉬워요. 적분할 게 없어. 실제로 적분한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생각만 몇 번 한 거지. 천천히 다시 음미해 봅시다. 문제는 원래 서피스가 주어지지 않는다. 대곡면은 여러분이 잡는 거다. 그 대칭성을 생각해 잡아야 된다. 생각하기 전에 가우스 법칙을 식을 먼저 써놓는 게 좋아요. 써놓고 시작하는 게 항상 유리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생전 처음 배우는 2학년이잖아. 물리학자로 말하면 이제 토들러. 기저귀 떼고, 기저귀를 아직 못 뗐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 단계예요. 이때는 그냥 모든 주어지는 것을 다 일단 써놓고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좌표계를 선택 잘 해야 되겠죠. 대칭성 따져서 축대칭이 있을 것 같아. 여기다 구면 좌표 잡는 순간 틀려. 좌표계 잘못 잡으면 그 다음은 하나 많아. 할 수가 없어. 애초에 문제를 못 풀어. 좌표계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성을 따져서 전하분포 전기장 순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전기장이 어느 방향이겠거니 여기서 생각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계산이 페인풀해져. 쓸데없는 성분을 잔뜩 계산해야 돼. 여기서 Z방향을 계산 안 했다는 게 얼마나 보너스인지 몰라. Z방향 계산해야 되면 훨씬 어려운 계산이 되죠. Z방향을 날릴 수 있는 거는 대칭성 때문인데 생각을 잠시 해야 돼. 1초 정도. 그리고 나서 풀어. 푼다는 건 좌변 계산하고 우변 계산하고 따로따로 계산해서 같다 하면 전기장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적분 방정식인데
이런 걸 적분 방정식이라고 그래. 방정식 속에 변수가 들어있어.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 이 벡터. 얘가 변수예요. 우린 얘를 알고 싶어. 이번 챕터가 가우스 법칙인데 사실은 지금 당분간 전기장이 변수예요. 여러분들 전기장을 구하고 싶은데 적분 속에 들어있네? 이런 떡을 할 적분 속에 들어있는 놈 어떻게 꺼내? 얘가 변할 텐데.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대칭성이 좋기 때문에 얘가 적분 밖으로 묘하게 빠져나와. 여기서 빠져나왔잖아. 여기서 저기로 넘어갈 때 빠져나왔죠? 적분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왜? 적분할 때 얘가 안 변하니까 적분 밖으로 나온 거지. 적분할 때 안 변하게 대칭성이 좋은 좌표를 잡은 거야. 그런 서피스를 잡은 거야. 그래서 적분할 때 이 전기장의 방향은 바뀌지만 전기장 크기가 적분 밖으로 뿅 튀어나온 거죠. 방향은 적분 안에 남겨놨어. 자기끼리 내적해서 1이 돼서 사라졌지. 크기만 적분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은 그 다음 계산은 열나 쉽지. 그래서 보통 가우스 법칙은 빨리 푸는 친구는 3줄이면 끝나요. 한 줄, 두 줄, 세 줄 끝.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것도 사실 사족이고 좌표의 선택도 사족이고 방향 생각한다는 것도 이거 보너스긴 한데 사족이거든. 꼭 필요한 부분만 쓴 다음에 우변 쓰고 좌변 쓰고 끝. 세 줄, 한 줄, 두 줄 끝. 좌변, 우변, 답. 이렇게 빨리 풀면.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계산하는 게 아니야. 생각하는 거고 적분 방정식에서 그 이 필드 벡터의 크기를 적분 밖으로 끄집어내는 스킬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제를 많이 풀어봐야 사실은 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제. 오케이, 시계 좀 보고. 아직은 좀 있네. 두 번째 예제는 무한 전압 평면. 물론 이제 균일해야 되겠죠. 균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XY 평면이 무한 전압 평면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마이너스 뭐 플러스 뭐 어느 쪽을 이쪽을 마이너스로 잡든지 뭐 마음대로 해. 여기 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면 돼요. 전하가 이게 XY 평면이고 XY 평면상에 전하가 균일하게 쫙 깔렸다. 면전압 밀도가 시그마다 이 말이죠. 그러면 DQ는 시그마 DA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 물론 이제 전압 평면에서 거리 Z 떨어진 점, 거리 또는 D 떨어진 점, 거리 Z 떨어진 점이라고 합시다. Z 위로 떨어져 있는 점이라고 할까요? 한 점 잡고 여기서 가장 최단 거리 수선을 내려 생각하면 이 거리가 Z다. 이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시오. 보통 이런 문제들이죠. 어떻게 구할 거냐? 항상 기계적으로 한다 그랬죠. 쓴다. 식을 써. 식을 써야지 뭐가 생각이 나. 서피스 전기장 벡터 도트 DA 이퀄 Q 인 나누기 엡실론 제로. 이걸 쓴다. 아, 생각할 게 많네. 전기장 생각해, 서피스 생각해, Q도 계산해야지 등등 미리 생각해 놓는 거예요. 자, 어느 좌표계를 써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그랬죠. 어느 좌표계를 써야 돼? 무한 평면. 구면 좌표계 쓸까? 네, 그런 친구 많이 봤어요. 가우스면 그러면 무조건 구면. 나는 세상에 구면이 제일 좋아. 구면. 그럼 큰일 나요. 안 돼. 잘 생각해서 해야 돼. 대칭성이 좋은 면은 두 개밖에 없어. 실린더와 구면. 실린더 써야 되겠지? 위아래로 이렇게 축이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축 하나 잡으면 대칭이 있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실린더를 딱 생각해요. 이왕이면 대칭성이 좋게 위아래로 딱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이 안에 전하가 딱 잡히게 이렇게 잡으면 좋잖아. 딱 보기에도 모양도 예쁘고 오케이. 축 대칭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축이 아무데나 놔도 되기 때문에 축 대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를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메트리 따져. 요거 놓는 순간 이미 벌써 생각했죠? 어느 한 점을 놓고 봐서 오른쪽에도 전하가 무한대 있고 왼쪽으로도 무한대야. X방향 전기장은 존재할 수 없겠지. 서로 상쇄돼 버린다 이 뜻이에요. 앞으로 뒤로 Y방향도 전기장이 있을 수 없겠지. 무한대니까. 이쪽 오른쪽으로도 무한대 전화 있고 왼쪽으로 무한대 전화 있고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은 결국 네트는 제로야.
살아남는 건 여기서 위로 가는 방향과 여기서 아래로 가는 방향. 그러니까 이 Z보다 이게 XY 평면이라고 했으니까 Z가 포지티브인 구간에서는 전기장이 EG Z의 함수일 수 있고 일단 G Z가 양수일 때 또는 이거지 뭐 이건데 요 EG가 양수 Z가 양수일 때는 EGG가 음수 Z가 음수일 때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전화가 있어? 여기서 전기장이 멀어지니까 여기서 위로 가고 여기서 아래로 가겠네.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가 있는 요 윗면과 아랫면이 가우스면 중에서 중요한 면이겠죠. 여기 아까 적분에서도 옆면이 중요해. 실린더 옆면이 중요한데 얘는 윗면 아랫면이 중요하겠지. 자, 이제 좌변 우변 계산하러 가볼까요? LHS. 근데 LHS, RHS 하려면 먼저 전기장 벡터는 썼고 면적 벡터를 미리 써놔야 계산이 좀 쉽겠죠. 면적 벡터를 써놓읍시다. 윗면 아랫면만 중요하니까 윗면 아랫면만 쓸게요. 윗면. 얘는 면적소를 어떻게 잡아야 돼? 실린더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부채꼴로 잡으면 되지. 그러면 이 길이는 D로, 요 원호의 길이는 로 D파이. 둘 곱하면 이 면적은 로 D로 D파이. 방향은 아웃도어 노마니까 Z 방향이잖아. 외울 수 있어? 못 외워. 앞에 다르죠? 매번 바뀌어 이런 게. 여기 뭐 여기 로 방향이었지. 여기 DG였지. 여기는 D로가 들어갔지. 생각 안 하면 뭐 그냥 안 돼. 그림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이 2차원 적분 거의 안 해봤어. 전자기 하면서 처음 해요. 누구나 그래. 전 세계 물리학자는 다 2학년 때 처음 배웠어. 배우면 돼. 난 안 배워서 모르겠네. 평생 2학년이에요. 배우면 통과야. 해보면 돼. 안 어려워. 어렵지 않다고 내가 자꾸 누누이 이야기하잖아. 자, 다시 여기서부터 피자 조각을 잘라. 면적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로가 늘어나는 방향의 미소 길이는 D로. 요 원호의 길이 방향은 로 D파이. 반지름 곱하기 각도니까 로 D파이. 그거 두 개 곱하면 로 D로 D파이. 면적의 방향은 아웃도어 노멀이니까 플러스 Z 방향. 물론 아래쪽 면적은 마이너스 Z 방향이에요. 지금 윗면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생각해야 쉬워요. E.DA가 그럼 뭐가 되냐면 ZZ 같은 방향이고 그래서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크기 쓰면 되죠. 로 D로 D파이 크기를 안 썼네. ZZ 1 날려버리고 EGG 이렇게 되겠죠. 이걸 적분하는 건데 적분인데 이 서피스 인테그럴인데 이게 이제 2차원 적분이니까 로에 대해서 로는 어디서부터? 0부터 여기 끝에를 뭐 또 로제로라고 할까? 반지름을 0부터 로제로. 파이는 0부터 2파이. 그 다음에 얘는 적분 안에 있을 필요가 없죠? 적분 밖으로 빼도 되고 EGG. 잠깐 주의해야죠. 윗면과 아랫면 잠깐 생각해야지. 윗면일 때는 플러스 Z, 아랫면일 때는 마이너스 Z. 같은 방향이지.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적분 밖으로 뺄 수 있겠다. 크기가 같아야 되겠네, 그지? 위로도 Z, 아래로도 Z. 그렇게 해야만 되겠죠. 그래야지 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돼요. 여기선 이것도 분리가 되죠? 로 D로 따로 놀고 적분 D파이 따로 놀잖아. 0부터 2파이. 적분이 이렇게 따로 노는 적분이라서 뭐 되게 쉽다 이 말이에요. 이 적분 못할 수가 없잖아. x dx 2분의 x의 제곱이 아니야. 이건 2분의 로 제로의 제곱. 얘는 뭐야? 2파이. 요거 두 개 곱하면 파이
로 제로의 제곱. 이거 뭐에서 많이 본 거죠? 이 뭐야? 파이 R의 제곱? 원의 면적 아니야. 얘 면적이에요. 면적. 윗면의 면적이야. 사실 이거는 윗면의 면적. 아랫면도 지금 똑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좌변이 다 됐어. 좌변 계산 끝났어요. 2파이가 아니지. 파이 R의 제곱, 파이 로 제로의 제곱. 이게 옆면의 면적이고, 윗면의 면적이고, 여기다가 2GG. 이게 좌변이에요. 우변은 요 공간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변은 Q 인사이드. 요 아래 들어가 있는 전원에 요거잖아. 근데 면적에다 밀도 곱하면 끝잖아요. 밀도 시그마. 면적 뭐야? 파이 로 제로의 제곱. 면적 곱하기 밀도. 이게 총 전화량. 이 가우스 서피스 안에 들어간 총 전화량 요만큼이잖아. 됐네? 좌변 우변에서 똑같은 거 날리고 입실론 제로 빼먹었네. 입실론 제로. 똑같은 거 날리면 파이 빼고 로 제로 빼고. 됐네? 됐죠? 답을 쓰면 된다. 근데 답은 항상 벡터로 쓰시오. 성분 여기까지 이거 지금 성분이잖아. 전기장 벡터는 Z점에서의 전기장 벡터는 지금 EGG니까 EG G Z 방향 성분이니까 계산된 걸 적으면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라는 크기고 방향은 Z 방향이다. Z가 양수일 때, Z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좋겠죠. 위쪽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가고 아래쪽은 전기장이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크기는 상수야. 이거 보면 크기가 상수예요. 거리에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무한대 전하분포이기 때문에 그래. 가까이 봐도 무한대만큼 보이고 멀리 가도 똑같은 무한대만큼 크기가 보이기 때문에 거리 개념이 없어지는 거야. 평평한 지구 모형하고 똑같아. 중력가 속도는 9.8 m/s 제곱으로 일정하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하던 거. 그게 평평한 지구 모형, 플랫 어스 모형이잖아. 그 모형에 따르면 높이에 상관이 없지. 9.8로 항상 일정하잖아. 지구가 이렇게 유한하고 동그랗게 구면으로 돼 있으면 거리에 따라 중력가 속도가 바뀌지만 평평한, 근데 이거 지금 무한전압 평면 모형은 지구로 말한다면 평평한 지구 모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위치에 상관없이 중력가 속도, 여기 중력가 속도에 대응하는 게 전기장인데 전기장이 크기가 일정한 거지. 오케이. 예제 3까지 했어야 되는데 뭐 잘못했다? 어디 2분의 1이 빠졌다? 어디 2분의 1이 빠졌지? 잘못했죠. 지금 윗면 아랫면 두 번인데 2를 빼먹었지. 윗면 아랫면 두 번인데 여기 좌변에서 2를 붙였어야지. 좌변에 2가 붙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2로 나눠야지. 큰일 날 뻔했지. 2로 나눠야 돼요. 윗면 컨트리뷰션, 아랫면 컨트리뷰션. 그게 더해져야 되니까 앞에 2가 곱해졌어야 돼. 좌변에. 그래서 분모에 2가 들어가야죠. 큰일 날 뻔했어요. 오케이. 가우스 법칙을 못 끝냈네. 다음 시간에 구대칭 전화분포하고 그 다음에 약간 보충하고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수고했어요.